안녕하세요. 토리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간이라 그랬죠. 간은 중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해독이라 그랬죠. 그리고 간 기능의 강화 때문에 중독에 잘 걸린다. 쉽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뭐예요? 간 아니고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어때요? 약물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데 못 걸러서 중독에 걸리기 쉽다라고 외워두시면 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약을 쓸 때, 노인에게 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중독에 잘 걸려요. 어디라고요? 신장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당분 흡수 능력? 아니죠. 당내성입니다. 이거 그냥 푸실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이거는 뭐 헷갈리고 이런 거 없이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은 당내성입니다. 흡수한다. 어디로? 뇌로 흡수한다. 당내성. 위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우리 위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무절제한 식습관입니다. 우리 헷갈리는 거 있죠? 위궤양. 뭐라고요? 잘못된 식습관.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위염은 무절제한 습관, 위궤양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개 외우고 가요. 어떻게? 무염으로 외웁시다. 무염. 무절제한 식습관, 위염이랑 기억해 두시고요. 위궤양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다음 중 위궤양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요번에는 뭐예요? 증상입니다. 어떤 거에? 위궤양의 주요 증상이에요. 우리 위염보다 더 심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위궤양이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 명치의 통증 이거 뭐의 주요 증상입니까? 위염.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위염의 주요 증상은 명치의 통증이에요. 우리 궤양은 어때요? 심하죠. 그것보다 궤양됐다는 거죠. 그럼 주요 증상으로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입니다. 위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이런 거 있으면 뭐다? 망가졌다. 위궤양입니다. 반복된 설사로 피부의 탄력이 저하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우리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됐다는 건 뭐예요? 수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수분 섭취가 저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을 예측하여 말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것은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이다 그랬어요.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들어지는 질환은 어떤 거예요? 기도가 좁아진대요. 만성적 염증으로. 그러면 만성 기관지 염이겠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 문제 안에 답 있습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어디요? 기도로 들어갔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폐렴입니다. 맞죠? 폐로 들어간 거죠. 우리 기도로 안 들어가고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식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숨쉬는 구멍인 기관지로 들어갔죠. 기도로. 그러면 폐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다른 문제로도 뒤에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꼭 외워두세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는 폐렴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쌕쌕거리는 호흡.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액 분비량이 증가, 차고 건조한 공기에 반응한대요. 원인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정답은요, 쌕쌕거리는 거 뭐죠? 씩씩, 천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쌕쌕, 씩씩, 정답은 천식입니다. 우리 천식은 어때요? 과민한 거죠? 흥분이나 스트레스,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반응을 할 때죠. 어떻게 해요? 기침을 하거나 숨을 막 쌕쌕 쉬고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점액 분비량이 이럴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증가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분들은 호흡 곤란이 심할 경우 운동 30분 전에 뭘 투여한다고 했습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고 했어요. 다음 중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 천식 있을 때 기관지 확장제 사용한다고 했죠.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갑작스러운 천식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사용하십니다. 사용 전에 뚜껑을 닫고 흔든다. 기관지 확장제는요, 뚜껑을 열고 흔드는 거예요. 열고. 그럼 어때요? 틀렸죠? 머리를 숙이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숙이면서 충분히 숨을 내쉬어지지 않겠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셔야 돼요. 머리를 어떻게 해요? 뒤로 약간 젖히고.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맞겠죠? 입을 열고 물어야겠죠? 코로 심호흡을 하면서 일회용량을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른다. 코로 심호흡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로? 입으로. 10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아니죠. 몇 초였어요? 3에서 5초. 10초는 너무 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적어놨거든요. 순서대로. 첫째, 사용 전에 뚜껑을 어떻게 해요? 열고 흔든다. 뚜껑을 닫고 흔들어야지 싶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이거 기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열고 하셔도 됩니다. 뭐 쏟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드세요. 이거 헷갈릴 수 있겠죠. 머리를 어떻게?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요.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물어요.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입으로 물었죠. 일회용량을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르세요.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자, 3에서 5초간 어떻게 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셨으면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몇 초간? 10초간, 여기서 10 나옵니다.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쉬면 돼요. 천천히. 다음 투약 때까지 적어도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냐면요. 1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1분간 기다리시면 되고요. 흡인기 뚜껑을 덮고요. 하루 한 번 이상 뚜껑을 열고 흡인기의 플라스틱 동과 뚜껑을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요.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는 제품마다 사용법이 어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폐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옳은 것은 하라는 거죠.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만지지 않는다. 우리 폐결핵 무슨 간염입니까? 공기간염입니다. 접촉 아니라고 했죠.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예요. 2주에서 1개월 후에, 맞죠? 2주에서 1개월 후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맞습니다. 전염됩니다. 호흡기 간염이라고 했죠. 마스크 하셔야 되고요. 기관에 보고하셔야 돼요. 전염성 질병은. 직접 접촉에 의한 간염이므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손 씻기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직접 접촉에 인한 감염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2주에서 1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요?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심박출량 증가. 심박출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심장 근육량 증가. 근육량 좋은 건데 증가하면 되겠지?
네모합시다. 말초혈관의 저항 증가. 잘 모르겠네요. 네모합시다. 정맥귀환 증가로 정맥류 유발. 정맥 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맥류가 생기죠. 정맥이 귀환이 잘 안 돼요. 잘 안 돌아오죠. 그래서 정맥류 유발. 틀렸습니다. 감소로 심박동수 증가. 틀렸죠. 심박동수 어때요? 감소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일까요? 3번일까요? 푸셨어요? 2번, 3번. 옳은 것은요, 2번도 맞고요, 3번도 맞습니다. 얼만큼 아는지 물어보려고 내본 문제예요. 우리 심장이 근육이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니죠? 심장 근육이 늘어났어요. 증가돼서 쾅 뛰면 어떻게 됐어요? 심박출량이 작아지고 그래서 심박동수도 감소하는 거예요. 심장 근육량의 증가 맞습니다. 증가되어서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맥기한의 감소로요. 정맥류가 유발이 되고요. 정체돼 있죠. 감소되니까요. 돌아오는 게. 말초혈관 저항도 증가가 맞죠.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이명이 있으며 이른 아침에 두통이 나타나는 질환은 딱 한 개만 아셔도 알겠죠. 이른 아침에 두통이라 그랬어요. 정답은 고혈압입니다. 이른 아침에 두통하면 고혈압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고혈압 환자들 보통 아침에 혈압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두통이 나타나는 질환 또한 고혈압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의존성 부종. 어떤 부종요? 의존성 부종.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 신장 수축력 저하로 신체에 혈액 공급이 부족함. 정답은 뭡니까? 여기서는요, 의존성 부종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의존성 부종이 생기는 거는요, 심부전입니다.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요. 심부전 환자들 의존성 부종 왜 나타나냐고요? 염분 배출이 억제돼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 식사 어떻게 해야 돼요? 염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자, 요거 알고 가세요.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질환은요, 심부전. 염분 배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질환은요, 심부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 요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염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은 심부전.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철분과 비타민C가 많아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중요하죠. 뭐예요? 비타민C가 많은 거는 제일 많은 거 뭐였어요? 시금치였어요. 시금치. 그죠? 정답은 5번 시금치. 여기서 외워야 될 것 또 나오죠. 우리 빈철씨. 빈혈은 철분이 부족하죠. 근데 뭐랑 먹으면 흡수가 더 좋다고요? 비타민C래요. 근데 철분과 비타민C가 둘 다 많은 거는 뭐라고요? 시금치래요. 노화에 따라 뼈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뼈세포가 상실됐다 그랬죠. 뻥뻥뻥 구멍 난 거 뭐라 그랬어요? 공이 났죠. 골다공증.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골다공증 환자가 뼈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요. 작은 자극에도 어때요? 골절을 쉽게 입습니다. 대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 웃음,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는 질환은 요실금 중에 어떤 요실금이냐 하고 묻는 문제죠. 기침, 웃음, 재채기 할 때라고 나왔어요. 질문에서. 그러면 뭐예요? 배에 힘이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복압성. 우리가 치치 웃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많이 웃으면 우리 어디 아파요? 배 아프죠? 복압성입니다. 1번입니다. 절박성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아주 절박하죠? 느끼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역류성은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박료는 어때요? 참기 힘든 거예요. 절박성은 또 뭔가요? 느끼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절박이 더 힘들겠죠.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어떤 것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욕창 부위 피부를 주물러 준다. 주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요? 가볍게 두드려. 등 마사지 후 파우더를 뿌려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한다. 파우더는 아니라고 했어. 압박 제거 보조기를 사용한다. 압박을 제거해주는 보조기 사용하는 거 맞죠? 우리 공기 매트 같은 거 쓴다고 했습니다.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우리 의자에서는 몇 시간? 1시간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얼마나?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 도넛 모양 베개를 청골 부위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압박받는 곳에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요? 저해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수포,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동반하는 발진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우리 띠 모양의 발진 나오진 않았지만 있고요. 타는 듯한 자결감, 수포 이런 거 나오면 뭡니까? 대상포진입니다. 그냥 맞추라는 문제예요. 꼭 아셔야 돼요.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에 의해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색상은 우리 황화현상에 의해 나오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지개, 빨주, 노초, 맨 끝에 뭐예요? 파, 난, 보, 끝에 거. 다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파란색, 남색, 보라색 있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파란색, 보라색, 남색이 있는 1번입니다.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에 의해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색깔 나오면 무지개 생각하시고요.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뭐다? 끝에 3개, 파, 남, 보예요.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오는 것은 우리 미각의 변화로 나오는 거면요. 처음에 단짠 적어주세요. 우리 할머니들 음식이 어떻게 진다고요? 딴짠이 아니라 단짠. 어떻게 해요? 달고 짜지죠? 왜요? 이런 맛을 느끼기 증가돼서 그래요? 저하돼서 그래요? 달고 짠 음식의 맛이 저하돼서 음식이 단짠해지는 거죠. 그러면 단짠 적으시고 감소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미래의 개수가 증가. 미래 맛을 느끼는 개수가 증가하면요. 맛을 더 잘 느끼죠. 그래서 땡. 단맛 증가. 단맛 감소죠. 땡. 신맛 감지 증가. 이거는 맞죠? 우리가 적은 거 안 나왔죠? 짠맛 감지 기능의 증가. 짠맛 어때요? 감소된죠? 땡. 쓴맛 감지 기능의 감소. 어때요? 약은 쓰다고 하죠. 이거는 아니고요. 증가예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우리 좁은 시야 나타나고요. 안구 통증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백내장입니까? 뿌옇게 혼탁한 각막 나와서 뿌옇게 혼탁하다 이렇게 느끼시면요. 보통 백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죠. 동공 우리가 보이는 맞죠? 백내장은 수정체 이름도 예쁘죠? 고기가 혼탁해지는 거였고요. 각막이 혼탁해졌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구의 통증이에요. 우리 통증이 백내장은 없습니다. 통증 있는 거 뭡니까 여기서? 노안입니까? 결막염, 각막염? 구역질 두통, 머리까지 아프대요. 이것은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우리 녹내장 가졌을 때 어때요?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요 주위로는 흐릿하게 보이고 요쪽으로는 점차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다? 나중에는 심하면 실명까지
있을 수 있다. 한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의 증상으로 오른 것입니다. 문제가.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당뇨에 대해서 맞는 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당뇨가 되면 뭐예요, 우리? 당뇨, 다시, 다갈. 이거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체중은 어때요? 증가, 아니죠.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식욕도 증가죠. 다식, 수분 섭취량 감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 다갈, 자꾸 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뇨, 소변량 증가, 맞네요. 그럼 정답 4번, 불면증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운동법으로 옳은 것은 공복시 운동한다. 잘 모르겠죠? 혈당이 300 이상일 때 즉시 운동한다. 혈당이 높으니까 즉시 운동한다. 장기간 등산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맞죠? 주 2회 운동한다. 아니죠. 얼마나? 매일 운동하는데 적어도 5일은 해야 된다. 그죠? 혈압이 높아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맞죠? 혈압이 높아도 아닙니다.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운동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공복일 때는 운동하면 어때요? 저혈당에 빠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는 저혈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 손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시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냐? 30분에서 1시간경에 운동하시면 제일 좋고요.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혈압을 조절 후, 혈당이 300까지 올라갔다면 그것도 조절 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대상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 당뇨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는 거는요. 아까 뇌손상 올 수 있는 무슨 증상? 저혈당 증상이에요. 그때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이것도 저혈당 증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정답 맞습니다. 그죠? 의식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를 먹여주세요. 당이 많은 음료수예요. 휴식을 취하게 하고 관찰한다. 아닙니다. 얼른 드시게 하셔야 돼요. 의식이 있다면 물을 섭취하게 한대요. 아니죠. 물은 안 됩니다. 단 게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한다. 혈당 강화제? 아니죠. 혈당 강화제는 어떤 거예요?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요. 혈당이 낮아서 혈당을 올려줘야 되는 상태고요. 즉시 누워있게 한다. 앞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럽다 하니까 누워있어야 되나? 아니죠. 요 문제의 핵심은요. 저혈당 빠졌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렸겠죠. 의식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해서 정답으로 맞습니다. 다음 중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옳지 않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중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헷갈리지 맙시다. 우울증 급격하게 발생한다. 맞네요. 치매는 서서히 발생하죠. 우울증은요, 이전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때요? 없습니다. 우울증은요, 질문에 모른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울해요. 귀찮아요. 그럼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요, 질문에 근사치에 대답을 해요. 맞죠? 우울증 아닌데 대답은 하시죠. 우울증은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 맞겠습니까? 치매. 인지기능 저하가 굴곡이 심한. 이거 놔둘게요. 우울증은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됨. 치매는요. 우울증이 먼저 시작됨.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요. 4번과 5번입니다. 우울증은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아니죠.
맞죠? 우울하니까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인지기능 저하가 굴곡이 심해요. 하지만 치매는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인지기능이 저하되게 나오세요. 그리고 우울증은요, 우울증이 먼저 시작돼요.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돼요. 다 틀렸죠? 왜 이렇게 또 냈겠어요? 지금 잠 오시죠? 잠 깨라고요. 요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요,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뭐라고 배우셨어요? 치매? 아니죠. 우울증 아니죠. 뇌졸중 아니죠. 파킨슨 질환 아니죠. 뭡니까? 정답은 선망입니다. 우리 수술이나 뭐 억제제 사용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선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망은 원인이 없어지면 없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급격하게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은 뭐다? 선망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경과가 길죠.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질환인지 어때요? 구분하기 어렵죠.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가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실체 활동 증가 아니죠. 감소됐죠. 수분 섭취가 증가, 감소됐죠. 복부 근력의 약화, 규칙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마약성 진통제 복용, 약 때문에 변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어렵다고 했죠. 코 점막의 건조함이 감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조함이 증가되십니다. 폐활량 감소요. 그죠? 우리 노인들 폐활량 감소돼서도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숨 차가지고. 그죠? 선모 운동이 어때요? 감소입니까? 네, 감소입니다.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막 안 좋은 질병들이 많이 들어오죠. 답은 3번입니다. 기관지 내분비물 증가. 그래서 기침, 가래 많이 나옵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소변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기침, 웃음, 재채기 할 때요. 웃음 요법을 권장한다. 웃으면 나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우리 어떤 질병에서 수분 섭취 제한했어요? 신부전. 이거 요실금 이런 거는요. 수분 섭취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줄넘기 시키시면 어때요? 줄넘기 할 때마다 배에 압력이 가해서 소변이 나오세요.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비만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복부 관리하시면요. 요실금에 도움됩니다. 누르고 있는 거 떼지죠. 수정체가 혼탁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거 너무 예쁜 거 수정이 백색 맞죠? 수정 백내장이에요. 어때요? 각막이 뿌옇게 되고 두통이 있고 이런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녹내장입니다. 문제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틀리시면 안 돼요.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타져서 아니고 터져서죠. 터져서 발생한다. 이거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 이런 것도 맞추라고 나온 문제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꼭 맞추시길 바래요.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이것도 맞추라는 거죠. 손톱은 어떻게 둥글게.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른 대상자도. 꼭 끼는 신발은 신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발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닦아내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양말은 꼭 신으시라고 했어요. 발에 열 패드 대어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열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영양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발생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안 좋은 것 집으면 되죠. 칼슘 흡수력 증가 좋죠. 삼키는 능력 증가 좋은 거죠. 소화액 분비의 증가, 구강 건조증 감소 이거 다 좋은 건데 이래서 영양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맞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있겠어요?
폐활량 감소. 그럼 어때요? 숨이 차죠. 요런 거 나오면 정답 하시면 돼요.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빈철씨 해라고 했습니다. 자, 비타민C 어디 있어요? 오렌지 주스 있죠?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입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후에 카페인 음료 주시면 안 되죠.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도 아닙니다.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요거 맞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 아니죠.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좋은 거겠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이거는 맞추라고 내준 문제예요.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요거는 외워야 되는 문제죠.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요. 디프테리아예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10년마다 파상풍과 아까 디프테리아. 아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였는데 정답 10년마다 디프테리아로 나왔습니다. 파상풍 나와도 맞는 거죠. 10년마다 파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가 나와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매년 몇 회? 1회입니다. 폐렴 구군과 대상포진도요. 1회씩 접종하셔야 되고요. 65세 이상이 되시면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규군,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낼 수도 있겠죠. 인플루엔자, 폐렴규군,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긴 시간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외워야 할 거 외우시고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